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2.7%나 급등하면서 3,549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급등으로 지금 9월 24일 날 고점을 한 방에 지금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월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이 신고가를 2021년도에 고점을 넘어섰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당긴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거의 4% 가까이 급등했고요.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무려 10%나 급등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가 급등한 이유가 지금 오픈 AI하고 이제 협력을 하겠다. 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3위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4%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뭐 현대차, 뭐 기아, 뭐 신한지주에서 지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했지만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30%. 그래서 이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면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데, 코스닥의 모습을 보시면 코스닥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021년 고점까지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참 멀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중소형주보다는 이런 대형주, 대형주 중에서도 특히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 반도체가 특히 AI하고 관련되겠죠. AI 이런 종목들만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증시를 모습을 보시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지금 오늘도 상승하면서 또 신고가 내면서 우상향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늘 엔비디아가 좀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괜찮지만 미국 증시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이유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할 때가 있었죠. 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의 90년대 IMF 전까지 엄청나게 지금 고성장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의 성장률의 흐름을 보시면 2023년도에 1%, 1.4% 성장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는 지금 전망인데 거의 1%대 전망이야.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보면은 0%대, 좀 긍정적으로 보면 2%대인데 거의 1% 전후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지금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도 괜찮지만 거의 1% 중반입니다. 보면 과거에 고성장하던 시기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1%대 저성장 국면으로 조금 진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10년간의 GDP 증가율을 보시면 거의 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거의 1%대에서 2%대 성장했어요. 코로나만 이거는 뭐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고 나머지의 모습을 보면 거의 1%대에서 2%대입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죠. 대신에 출생률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점점
예, 우하향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고 있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고, 유럽도 유럽 자체적으로 지금 먹고 살겠다 하고 외치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22년도부터 시작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동, 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 그 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가 지금 그 나토 관련된 것에 점점 침범을 하는 영해를, 영공이죠. 이런 침범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지금 불확실성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이런 GDP 증가율이 과거와 같이 우상향하기보다는 지금 점점 우하향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최근 3년간의 GDP 증가율을 보시면 2023년도에 미국은 거의 2%대 중후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보시면 이 1분기를 제외하고 2분기, 3분기는 3%대, 그 다음에 4분기가 거의 2%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2%대 전후의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5년도에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이제 관세 압박,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힘들었죠. 하지만 미국의 올해 2분기의 모습을 보시면 3.8% 성장입니다. 미친 듯이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이 2% 전후고요. 내년에도 2% 전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1% 전후에서 뭐 0%대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2024년도 전망치 기준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의 GDP의 16배가 큰 나라입니다. 근데 16배가 큰 나라는 2% 전후에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면 0%, 그리고 대부분 1%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성장률이 지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주시장이 지금 별로 못 가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이 정도의 그 GDP 규모이면서도 계속해서 2% 전후, 어? 많으면 2% 초반, 2% 후반, 요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EPS 전망치를 보시면 지금 2025년도 올해 지금 예상 EPS 전망치가 268달러입니다. 작년에 243달러 대비해서 거의 EPS가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입니다. 2026년도에는 304달러를 지금 예측하면서 올해 대비해서 13% 정도 EPS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수치를 보시면 지금 이런 EPS, 이게 지금 12개월 후에 EPS 전망치입니다. 이게 EPS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P 500 가격도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과 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S&P 500의 실적 자체가, 주당 순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S&P 500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에 지금 S&P 500이 지금 이 성장률이 거의 14%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평균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IT입니다. IT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이게 거의 20% 가까이 지금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이런 AI 주도주 이쪽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 주 9월 25일 마감 대비해서 이제 어제까지 마감 현황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또 상승했습니다. 176달러에서 지금 187달러. 지금 시가총액이 4.55조 달러. 이런 추세면은 조만간 5조 달러도 거의 몇 개월 안에 지금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번 주에 이제 시가총액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주가도 지금 519달러로 좀 상승한 모습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상승을 했고요. 구글은 좀 조정을 했고, 아마존도 지금 소폭 상승, 메타는 좀 조정, 브로드컴도 소폭 상승, 그다음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저번 주 목요일 마감이 425달러였는데 지금 어제까지 마감이 459달러입니다. 테슬라가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보시면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AI 관련된 뉴스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오픈 AI하고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러죠.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면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4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 이 중에서도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엔비디아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다. 엔비디아도 지금 오픈 AI를 손잡고 GPU를 확산시키기,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이 손을 잡았죠. 그리고 AI, 피지컬 AI 관련해서 로봇공학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있는 AI 데이 도쿄 행사에서 일본의 AI 수요가 2030년도까지 2020년 대비해서 320배 증가할 것이다. 10년 만에 일본의 AI 수요가 320배. 일본이 지금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도 앞으로 이런 AI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코파일럿 혁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전트 모드, 오피스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출시하면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AI 모델을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 개발을 단순화하는 오픈소스 SDK,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프리뷰 버전, 그러니까 지금은 AI 에이전트 개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버전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스마트 환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챗봇 앱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런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 이런 AI 관련된 투자가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글입니다. 구글은 지금 제미나이 기반의 이제 스마트 홈 대규모 개편을 하고 있고,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각적이나 대화적으로 AI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사의 이런 검색 기능에 AI를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비서 알렉사가 있는데 알렉사 플러스에 신규 디바이스를 대구에서 공개했고, 그러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AI 에이전트 개발을 계속해서 가속하고 있습니다. 자, AI 에이전트가 지금 차세대 AI라고 하죠. 이제 생성형 AI가 있고, 이 다음이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그 다음이 피지컬 AI, 이렇게 흐름으로 지금 이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생성형 AI 다음이 AI 에이전트 개발에 이런 그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 AI 상호작용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 올해 12월 16일 날 시행할 예정인데, 이거를 기존의 페이스북이라든가 메타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이쪽에 이제 광고에다가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 칩 스타트업들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AI 생성 비디오 피드도 출시를 하고 있고, AI 모델 훈련에서 이제 오라클이 지금 AI 인프라 쪽에 많이 구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규모 클라우딩 컴퓨터 계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약 28조 규모, 엄청난 규모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보면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의 기술력을 입증을 하고 있고, 자회사인 VM웨어,
이쪽에 지금 AI 역량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완전 자율주행의 버전 14 버전이 지금 대규모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14.0이 10월 초에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고 14.1이 10월 중순, 그다음 14.2가 11월 말일부터 12월 초. 자,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좀 더 대규모 지금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에서 AI 에너지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옵티머스 로봇, 이 피지컬 AI 쪽이죠. 로봇의 AI를 접목시키는 거. 그다음에 로봇택시, 이것도 피지컬 AI입니다. 자동차에다가 AI를 접목시키죠. 요 사업에 계속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AI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들의 몇 가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올해 4월달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118%나 올랐어요. 최근에 좀 조정 이후에 또다시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구글도 최근에 좀 눌림목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구글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원래 전통적인 AI 강자였습니다. 강자. 그래서 지금 제미나이 쪽을 엄청나게 지금 발전시키고 있고, 이런 그 구글이 앞으로 있을 그 양자 컴퓨팅 이쪽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도 이쪽 AI나 이런 쪽에 좀 강자다.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올해 4월달 저점 214달러 대비해서 지금 456달러니까 100% 넘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작년 12월 달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까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올해하고 내년에 거의 2% 전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면 2%대 후반, 더 나가서 3%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AI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그래서 이런 미국의 핵심 종목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런 AI 관련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구글, 테슬라,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같은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 AI 주도주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가족들과 행복한 추석 연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AI 주도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